라이스 버킷도 그렇고 쌀 화환도 그렇고 스타미도 그렇고 다 쌀이에요. 네. 물론 아까 뭐 분유라든지 다른 것도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쌀은 농민을 위해서다 그겁니까? 제일 처음에 취지는 농민들을 위한 취지가 가장 컸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 거의 이제 달성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 굶는 아이들, 굶는 노인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 많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사실 도움을 주려면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 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돕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굶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쌀로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역시 그럼 2중, 3중으로 받는 분한테도 좋고 맞습니다. 쌀 생산하시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예. 그 사이에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또 기쁨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곳이 나눔 스토어. 네.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뭐죠? 이제 사회적 기업은 보통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과 이제 사회 서비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 나눔 스토어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과 사회 서비스형이 혼합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예. 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3분의 2는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3분의 2.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거죠? 이게 기업입니다.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한 그런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나눔 스토어에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7명 있습니다. 7명. 네. 정식으로 월급을 다 주는 거죠? 정식으로 월급을 주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모든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승진도 다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하나의 회사로서.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쌀 화환이나 스타미 이런 것들을 파는군요. 예, 팔아서 나온 매출을 가지고 그 직원들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정관에도 이제 그 수익의 70% 이상을 기부하도록 정관에 규정을 했거든요. 정관뿐 아니라 법상 또 3분의 2 이상은 기부해야 되니까요. 법상으로는 3분의 2지만 저희는 70% 이상을 기부하도록 정관에 규정을 해놨고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 급여 이외에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쌀이 화환 또 스타미 이런 거 물건이 팔리면 팔린 돈의 70% 떼서 기부하고 나머지로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게 회사가 커지면 직원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직원들의 숫자 늘어나고 기부하는 쌀의 양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이제 고용 창출도 더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사회적 의미도 커지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취해도 일반 기업 형태로 이렇게 취해도 이렇게 전혀 무방하지만 아니 일반 기업이 아니라 이렇처럼 기부라든가 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사회단체 형식으로 아니 뭐 재단법인 형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좋은 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선택하시거나 취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제 기부를 받아서 다시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자선단체나 회사들은 자선단체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출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선진국형 기부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선택을 했던 거고 예를 들면 신발 하나를 사면 신발 하나를 제3세계 벗는 아이들에게 이제 기부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신발 한 켤레를 사면 그 한 켤레를 제3세계에 또 한 켤레를 사가지고 한 켤레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소비를 통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진국형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회적 기업 형태를 택했고 그래서 저희도 매출을 통해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를 통해서 나눔을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뭐 구세군 자선남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어떤 연말이면 연말 특정한 시기가 됐을 때 기부를 받아서 일정한 액수를 이렇게 기부를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주는 형태인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나 어떤 장례식이다, 뭐 결혼식이다, 공연장 행사장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어떤 행사장이다. 이러면서 일상적으로 내가 쓰는 돈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 그걸 맞습니다. 연결해 주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거는 그냥 사회단체 형태로는 좀 곤란한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 스토어, 그다음에 라이스 버킷 챌린지, 쌀 화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의 문화적 양태도 한 단계 변화시키고 맞습니다. 기부를 지속시키는 어떤 제도와 구조의 형태도 한 단계 변화시킨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소비를 통한 나눔, 그다음에 매출을 통한 자체의 동력을 키워서 거기에 스스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나눔에 동참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뭔가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냥 연말 됐으니까 불이웃 좀 도와볼까 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례적인 거고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를 재미있게 그것도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상품 하나에 이제 부가세가 붙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상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나눔 스토어의 쌀 화환이나 스타미를 구입할 때는 이거를 내가 하면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그 소비를 하면서 기부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디어가 궁리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품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운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유기농 제품들을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유기농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많이 마땅치 않아서 계속 그거를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헐값에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하고 유기농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농민들하고 지금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부가 어디 들어갈 때가 있나요? 지금 사실상 유기농 제품이 아주 고가로 팔리고 있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중간 유통 마진이 많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간 그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서 그거를 거기서 남은 마진 가지고 지금 소비자도 만족하고 생산자도 만족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서도 그 남은 마진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 기부에 그 마진을 쓰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일석이조 삼조 되는 거네요. 유기농 생산하시는 농민들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동시에 환경 파괴를 줄이게 되니까 우리나라 환경에도 좋은 것이고 또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유기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또 거기에 남는 마진을 기부하니까 더 좋은 것이고 맞습니다. 보통 왜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둥지 털어 먹고 군불 떼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기본적으로 나눔 스토어가 하는 발상은 모두에게 좋은 어떤 것이군요. 생산자, 소비자, 기부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의미, 환경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식의. 참 아이디어 짜내기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람도 많을 것 같고요. 보람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짜면서 그 소비자들이나 그 생산자들, 그다음에 그 기부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흥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700만 개, 1년에 7천억 원, 아까 화환 얘기하셨잖아요. 솔직히 지금 한 달 매출이 한 1억? 1억 정도 됩니다. 한 달 매출 1억이면은 1년 해봐야 10억 조금 넘는 거고 7천억 중에 지금 극히 일부만 저희 나눔 스토어 쌀화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환 문화만 한 절반만 바뀌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배 골치 않고 풍족하게 사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나눔스토어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취지를 알면 누구나 저 같은 경우도 아 그래? 그러면 그 쌀환 이용해 줄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문화에 약해서 친구가 화환집을 하고 있다. 아니 친척 중에 누가 하고 있다. 쉽게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니 그것도 있어요. 네. 친구가 친척이 누가 하고 있어서 못 바꾸는 분들은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극히 일부예요. 예.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네. 첫 번째 쌀 화환이 있는 거 모르는 분. 홍보가 덜 돼 있고요. 두 번째 예. 한번 들어본 분도 네. 귀찮아서 예, 맞습니다. 주문하기 귀찮고 귀찮아서 이렇게, 예. 그냥 아무데나 꽃 배달 네. 이렇게 그냥 전화하시게 되죠. 네.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 나눔스토어 쌀환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만이라도 예. 제발 이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예. 아 이건 2중, 3중, 3중, 4중의 의미를 갖는 행동이다. 네. 낭비도 버리고 물론 죄송하죠. 화한 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기존 화한 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예. 그분들도 이제 업종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쌀 화한 형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타미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연예인들 자기 돈 안 들이고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기부하고 좋은 일 하는 뭐 사람들 좋지만 네. 자신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팬클럽 팬들이, 사람들한테 예. 이와 같은 어떤 기부 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키고 하는데 앞장선다. 네. 이게 제가 오늘 2중, 3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더 의미 있는 거죠. 더 의미 있고 이렇게 성숙된 의식이 변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의 효과도 있고요. 네. 네. 그나저나 이런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변호사신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제 여행을 좋아해서 특히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이제 그 전통시장 같은 데 많이 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보면 정말 헐거벗은 채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한낮인데도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잠자는 청년들 이런 애들 보면서 사실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나도 저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나름 또 부모님 만나서 교육받고 이렇게 사회적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 운이 좋은 거죠. 어찌 예. 보면. 예. 그래서 이런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지만 한편으로는 그 필리핀이나 이런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저런 애들 보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지금까지 사회에 살아오면서 받은 혜택을 조금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 단체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가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가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도 봉사활동 나가지만 그거는 단순한 참여의 의미일 뿐이고 제가 주도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주도를 해서 한번 본격적인 나눔을 한번 펼쳐볼까 시작하면서 나눔스토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아이디어도 떠올리시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경조문화, 팬클럽 문화도 변화시켜보자는 아이디어도 생겨나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여행 같은 데 갔다 와서 예. 참 나도 뭔가 기부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자기 월급의 일정 부분 여기저기다 그냥 계좌이체 시키는 건 쉽잖아요. 너무 수동적인 방법의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시작은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한 거는 이번에 나눔스토어가 처음인 거죠.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정치의 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정치의 꿈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남들한테 봉사도 좀 하고 그동안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남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과연 정치인이 됐을 때 남을 위한 봉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아내가 던진 질문이 당시 정말 남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으면 아예 그냥 봉사 단체를 하나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려운 이웃을 찾는 시스템을 찾아라. 그러다가 한 달간 고민한 끝에
참여하게 된 게 사회적 기업 나눔 스토어가 된 것입니다. 정치의 꿈은 이제 접고. 그 부인께서 아주 좋은 일을 하신 거네요. 어찌 보면. 부인이 항상 제 스승 노릇을 합니다. 예. 진짜 우리 정치인도 다 그렇게 좋은 의미의 정치인으로 사실 바뀌어야죠. 점점 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도 좀 바뀌어 나가야죠. 네. 그러나 아직은 부인께서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나눔 스토어와 같은 운동을 시작하고 이게 더 번성하고 넓어지는 일, 네. 그게 더 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제가 이제 라이스 버킷 챌린지도 그렇고 나눔 스토어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를 굶거나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눔 스토어에서 라이스 버킷 챌린지가 끝나고 연탄이 끝나고 내년쯤에는 쌀 장독대를 나눔 스토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쌀 장독대? 예. 그건 뭡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큰 장독대를 만들어서 저희 나눔 스토어에서 모은 쌀을 거기다 이제 끊임없이 부어놓고 비면 비우고 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퍼가고 이런 것들을 교회나 성당 얘들 비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사는 그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도둑이 퍼가더라도 저희들은 항상 채워놓고 그래서 최소한 굶어 죽는 분들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든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무나 퍼갈 수 있는 쌀 장독대를 하나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예. 유사한 그런 곳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몇 군데에서 시작됐지만 그렇죠. 이따가 좀 없어지기도 하고 지속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나눔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을 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쌀을 채워 넣을 거고 또 거기에 이제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게도 그렇지만은 모르게도 끊임없이 쌀을 부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도 이제 기부 문화가 확산돼서 그렇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거기에다가 아까 나온 그 쌀 화환 우리나라 전체 화환 시장에 50% 돌파를 목표로 하나 추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많이 나눔 스토어에 전화를 좀 해주시고 그럼요. 또 화훼 농가에서도 약간 양해를 구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라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이런 쌀 화환이 좋다더라라는 걸 최소한 이웃집 두 곳에는 알려주기 이런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들은 이웃집 두 사람은 또 두 사람을 알려주기 해서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의 현 수준이나 단계가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후원금, 어떤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면 그 후원금을 받은 단체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나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자체적인 매출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 물건을 소비하면 기부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그런 형태가 이제 선진국형 기부 형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이제 계속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모그룹 총수께서도 이렇게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책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앞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회사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더 기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연말에 기부 액수가 집중되는 건 아직 후진적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달 고정적인 자동이체형의 기부가 정착되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서윤성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또 나눔 스토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이끌고 있는 이런 것은 자동이체형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생활 속의 기부 문화. 맞습니다. 생활 속의 소비 속에 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 더 번창하시기 바라고 네. 그 업계가 좀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많이 후원해 주시기 경쟁업체도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많이 좀 챙기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뜻 더 큰 의미로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하셔야 할 일이 꼭 생겼죠. 쌀 화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사나 또 혼사 같은 데에 화환 보내실 일이 있을 때 꼭 쌀 화환 이용해 주시고 주변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최소한 2집에게 알리시는 거 제가 여러분께 드린 숙제입니다. 이베스 초대석 오늘 마무리 짓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